세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지금은 내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 학교 교실에서 만나는 사람이, 내가 대학 가서 만날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잘 안 보일 거예요. 같이 이런 데 왔었는데 하고 추억의 한 장면으로 사라질 수도 있고, 여러분과 평생 함께 갈 동료와 지인과 친구가 될 수도 있는 사람과 같이 오셨을 텐데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한국의 비정상적인 곳 속에서 연예인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는 공부 조언으로 또는 공부 자극으로 또는 독특한 예능에서의 어떤 단편적인 모습으로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여론에 가끔은 노출되는 직업이다 보니 가끔 악플에 시달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모두에게 다 사랑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여러분의 학급, 여러분의 교실, 여러분의 집, 또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모든 공간 속에서 여러분은 모두에게 칭찬받고 칭송받고 사랑받는 존재인가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잘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나와의 대화 속의 모습이 분명히 앞뒤가 다른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모두의 사랑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팅값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험담할 때, 뒤에서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을 들을 때, 때로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있는 댓글 한 줄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 오는 메시지에 조금이라도 나를 배제한 말을 보게 될 때 떨게 되어 있어요. 신경도 쓰이고요. 꼭 기억하세요. 내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지, 내 진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함부로 여러분에 대해 하는 말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사랑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주는 소수의 사람 몇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인문학을 공부해보니 인류 역사상 위대한 철학자들, 위대한 인물들, 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성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이요, 그 시대에 박해받고 핍박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인기가 없어, 나는 인정받지 못해라고 위축돼서 자기의 색채를 잃은 사람은 그렇게 큰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만의 색깔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내성적인가요? 아니면 외향적인가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길 바라나요? 혼자만의 시간에 사색에 많이 빠지길 바라나요? 어떤 모습이든 그 자체가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고유한 색채를 남들과 맞추려고 무채색의 건조한, 매력 없고 튀는 것이 없는 평범한 일반 속의 군중에 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챗GPT, 제미나이 써보셨나요? 제가 가장 재능이 없는 게 뭘까 생각해봤더니 창의적인 소설 쓰기는 제가 좀 재능이 없는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제가 챗GPT와 제미나이에게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서 세팅값을, 너는 노벨 문학상을 타고 싶은 작가야, 그리고 이건 작품성뿐만 아니라 대중성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켰으면 좋겠어. 주인공은 대치동의 스타 강사로 해줘. 이 주인공은 어떤 사람을 모티브로, 어떤 사람 모티브로 해서 자, 이제 노벨 문학상을 탈 수 있는 작품을 한번 써봐. 서론부터 했는데 진짜 잘 쓰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자, 이제 이 여주인공은 불치병이야 하면서 세팅을 설정해봤더니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창의성까지 인공지능이 모방하는 시대를 우린 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속도로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아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3년 후, 5년 후, 10년 후만 되면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특이점을 이미 넘어 우리가 인공지능을 제어할 수 없는 AGI 또는 ASI의 시대에 도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또 인간의 신체 중 일부가 로봇이고 일부가 인간인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겠고요. 뇌에 칩을 심는 뉴럴링크의 실험처럼 우리의 생각이 업로드 다운로드 되면서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육체가 지난 후에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의 철학적 논의가 있는 시대가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정말 급변하는 시대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로 세상을 접하게 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현 입시 체제처럼 5개의 선택지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가장 정답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정답을 골라서 총점의 합이 높아서 뽑히는 인재가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는 질문, 남들이 쟤 좀 또롤기가 있는 것 같아, 쟤 좀 또라이 아니야, 쟤 왜 이렇게 저런 걸 궁금해 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이상한 게 아니라, 부적응자가 아니라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부럽다, 나도 저런 튀는 생각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칭송받는 시대. 입시의 경향도 그 사람이 얼마나 남다른 생각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인간을 평가할 때도 다수의 대중 속에서 잘 사회성 있는 인재를 너무 칭찬하는 사회에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튀는 사람이 왜 튀는 생각을 하게 됐을지를 서로 탐구해보며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변화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모두의 보편적인 인정과 모두의 보편적인 사랑을 받기 위한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틀 한번 깨보시고, 나는 빛이 나는 사람인가?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밤하늘에 떠있는 달처럼 저 아래 짖는 진돗개의 울음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고고히 빛날 수 있는 나만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세상이 강요하는 표준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을 만들 정도의 큰 사람인가? 나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서 이 인공지능 시대를 잘 살아가는 새로운 적응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제레미 리프킨의 경고처럼 노동의 종말 속에서 인류의 80%가 일자리를 잃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야지, 이번 달 월급일은 언제지가 아니라 난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되지? 출근할 때도 없고 기본소득만 받고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부분 대체하고 소수의 창의적인 엘리트가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다수의 일반 대중이 무엇으로 하루를 살아갈지 목표를 상실한 시대 속에서 어떤 놀라운 생각을 하는 리더들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필터를 씌워서, 아, 삶이라는 건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때가 있고 나에게 월급 줄 때가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때가 없고 나에게 월급 주는 곳이 없어도 내가 무엇으로 집중해서 나의 정신의 성장과 나의 영혼의 풍요로움에 답을 찾을 수 있는지의 그 해답을 제시하는 사람들에 의해 리딩될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회의 리더가 되는 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된 세상에 어떻게 적응할까 보다 내가 얼마나 큰 생각을 하느냐가 인류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멋진, 빛나고 너무 독특해서 너무 독특해,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재가 되셨으면 좋겠다가 제 3번째 부탁이에요. 첫 번째, 실현이란 이름의 포장지를 잘 뜯으면 선물이 있을 겁니다. 2번째, 자신의 건강을 아껴주고 나를 소중히 여길 때 여러분들은 더 가치 있는 답을 찾아 나갈 겁니다. 3번째, 모두에게 표준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색채를 잃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정말 튀더라도 창의적이고 자신만의 색채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 저는 그걸 우리가 앞으로 미래사회에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삼고 싶어요. 마지막은 제가 주어진 강연 시간에 5분 정도가 남았으니 제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 얘기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의 수능 문과 수석은 3명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수능 만점자가 딱 3명만 나왔던 시절이었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제 수업을 듣고 인터뷰를 해줬어요. 수능을 다 맞고 어떻게 전국 수석이 될 수 있었냐라는 인터뷰에 그 학생이 제 인생에 되게 기억에 남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3 학생이 있으면 손 들어봐 주실래요? 어머, 네, 좋아요. 고3이 되면 정말 중요한 시험이 3번이 있습니다. 교육청이 주도하는 시험이 3월, 4월, 7월, 10월에 있고요. 고3이 되면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수능,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수능, 그리고 11월 수능까지 총 3번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출제 기간의 시험이 있습니다. 9월 모의고사는 수능 출제 기간에서도 올해 수험생들의 표본을 잘 파악해서 이 학생들에게 어느 난이도로 내야 적합한 축제가 될지를 파악하는 시험이기도 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수능 2달 전 D-60일의 시험이기 때문에 수시 원서 접수와 관련해서 이번 수시 원서 접수에서 유니스트가 인기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점점 유명해지고 있어요.
역시. 네, 근데 그런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 9월 모의고사의 성적에 따라 수험생들의 마인드, 멘탈이 무너지기도 하고 버티는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간 열심히 했던 걸 평가하는 수능적 마지막 모의 수능이어서 그래요. 이 만점자 인터뷰한 학생은 아마 공부를 계속 잘했던 학생 같아요. 계속 전교 1등도 했던 것 같고 100점도 많이 받아봤던 1등급을 놓친 적이 없는 학생 같습니다.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9월 모의고사를 망했습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점수가 나왔고 제가 꿈꾸던 대학은 갈 수도 없는 등급이 나왔고 정말 인생 역대 수능 2달 전에 가장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 학생의 인터뷰 계속 이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수능 2달 전에요. 한 번도 1등급을 안 찍어본 적이 없던 과목들에서 2, 3, 4등급이 막 고루 나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 이게 2달 동안은 안 되나? 내년 수능을 보고 더 길게 보고 재수를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럴 것 같거든요. 너무 불안하고 2달 동안 어떻게 할지 막 멘탈이 나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9월 모의고사를 망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정말 잘 될 사람이구나. 실전이 아닌 연습에서 살면서 인생의 한 번의 실패는 경험하거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데 내가 실전이 아니라 연습에서 이렇게 콱 망해버렸으니 난 진짜 잘 될 일만 남았나 보다. 수능 만점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9월 달에 이미 했대요. 수능날 보통 부모님들이 학교 앞에 데려다 주는데 이 학생은 부산 학생이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혼자 수능을 보러 갔나 봐요. 그래서 지하철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지하철이 쫙 들어오는데 자기를 수능 만점으로 데려줄 만점 열차처럼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수능날 아침에 생각했대요. 나 수능 만점 받으면 인터뷰에서 뭐라 그러지? 아, 9월 모의고사를 망했다는 얘기부터 해줘야지. 하지만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얘기를 해야지 하고 그 인터뷰 내용을 준비하고 인터뷰를 한 거라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마지막에 소개했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원치 않는 실패, 원치 않는 좌절, 원치 않는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건 필연적이에요. 그게 나에게 안 왔으면 이라는 생각보다 언젠가 위기를 만날 텐데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아, 난 어차피 잘 될 사람인데 이 일이 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순 없어. 이 사건 하나가 나를 좌절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어차피 잘 될 사람이니까. 어차피 세상이 내 편이니까. 하늘이 내 편인데 내가 못할 리가 없잖아. 라는 생각을 갖는 그 강한 생각이 그 학생을 그렇게 단단하게 버티게 해준 것 같아요. 제가 반지하 월세방에 수해로 잠겼을 때, 모두의 손가락질을 당했을 때, 아파서 죽을 고비로 쓰러졌을 때도 항상 생각했던 겁니다. 나는 잘 될 사람인데 여기서 망할 리가 없어. 나는 잘 될 사람인데 여기서 끝이 아닐 거야. 여러분들도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요, 나는 어차피 잘 될 사람이니까 이 일 따위가 나를 흔들 순 없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버텨내는 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